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천재 교과서죠. 자, 1단원의 첫 번째. 자, 우리 나를 키우는 문화. 그거의 첫 번째입니다. 딱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일단은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한번 읽고서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딱지. 자,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칠치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자,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자,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의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떼지 말아야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 살을 키운다. 자, 읽어보면은 되게 뭐 감동스러운 뭐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지고요, 깨달음도 느껴지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처음 이제 등장한 시인데요. 자 우리가 시를 공부할 적에는 시적 화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 안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시적 화자랑 자 시인이랑 동일할 수도 있고요. 자, 나는 어른 남자인데 시적 화자가 어린 아이 또는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인과 시적 화자는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바라봅니다. 시적 대상.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이 여기서는 딱지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시적 상황이 벌어져요. 자, 모든 게 이 틀에 맞춰지진 않지만 그래도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시적 화자의 태도, 어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시를 시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징이나 자, 표현법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결론은 주제를 실현하러 갑니다. 됐어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시적 대상이 자, 딱지죠. 우리 다 넘어져 보고 넘어졌을 때 우리 빨갛게 까진 경우 있잖아, 그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얘기를 자 이렇게 한번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 지금 시적 화자가 시에 등장을 하죠. 시적 화자, 말하는 이죠, 그치? 777 못한 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는 얘기야. 덤벙덤벙 777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납니다. 자,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지금 1행에서 3행까지 자, 과거의 나를 회상하면서 자, 어린 시절에 나는 자,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이런 얘기지.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니. 자, 1행에서 3행까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 흉물 같은 딱지가 자, 보기 싫어서 자, 우리 뭐뭐 같은, 자, 우리 사과가 든내 얼굴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뭐인 듯, 뭐뭐처럼, 자, 뭐뭐 같은, 이 아저씨를 이제 비유법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직유법이라고 하죠. 자, 흉물 같은 딱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딱지꼴,
자, 흉물로 연결이 되겠네. 됐어요? 자, 무슨 법이 쓰였다고? 직유법이 사용이 됐더라. 자, 그게 보기 싫어서 자, 손톱으로 자,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자, 우리 뭐 자다가 긁어낼 수도 있지만 자, 우리 딱지 앉으면 간지럽거든 거기가. 그래서 손톱으로 막 긁어요. 됐어? 자, 그러니까 딱지를 대하는 자, 태도가 어린 나의 태도입니다. 자, 위에서 이미 얘기했어. 자, 이 딱지가 흉물스럽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 딱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대요. 자,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자, 딱지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나오죠. 아버지의 태도는 이제 뒤에 이제 말들을 이제 보면요. 자, 긍정적. 그래. 상처받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빡빡 떼어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4에서 7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4, 5, 6, 7. 자, 4에서 7행. 그러니까 나의 태도는 이런데 아버지의 자, 태도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자, 또 까만 고약 우리 요즘에는 잘 안 사용하지 않는 약품인데요. 자,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버지 그 윗세대에서는 고약이란 게 그거를 알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처나 뭐야 이렇게 어, 위에 발라놓는 아니면 이렇게 고름 같은 거를 뽑아내는 그런 약이에요. 자, 그런 모양처럼 우리 딱지는 안 줘봤잖아, 그치? 자, 그래서 또 직유법. 자, 딱지가 뭐라? 까만 고약처럼 보이는 거죠. 자, 직유법을 사용했어요. 비유법 중에. 자, 그래 놓고서 자,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리 딱정벌레 날개처럼 자, 뭐뭐처럼이에 또 하얀 새살이 자, 돋아난답니다. 자, 그러니까 하얀 새살이 곧 딱정벌레 날개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이것도 직유입니다.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 같은 됐어요? 돋아나 있었다. 자, 그러니까 8에서 11행에서는 자, 우리 1, 2, 3, 4, 5, 6, 7, 8, 9, 10, 11. 자,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면 세 살이 돋아나는 거죠. 8에서 11행. 아버지의 말대로 했더니만. 자,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의 납니다. 어, 어른이 된 건지 아직 청소년인지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자, 지금의 나 현재죠.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의 딱지를 달고 다닌다. 자, 마음의 딱지. 자, 너희들도 학교 생활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딱지를 이렇게 마음의 딱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인간관계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때마다 그 딱지에 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자, 이 딱지가 보기에는 나쁜 것 같지만, 자, 상처나 시련 이런 거를 상징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떼어내지 말래요. 딱질이 오히려 새 살을 키워낸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 살은 회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성장, 성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 성장, 성숙해질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어려운 시는 아니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중요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자, 우리 시는요. 자, 겉에서 형식을 맞춰서 운율을 형성한 것도 있지만 보통 자, 반복이 되면 자, 저절로 운율이 생겨요. 물론 반복은요, 자, 강조의 표현도 있지만 지금 이 시에서는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됐냐면 딱지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유난히 반복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 동일시어 반복이 나타나면 자, 효과가 운율도 있고요, 강조도 있는데 이 시에서는 운율을 형성하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유사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유사 구조 반복 또는 유사 구절도 돼요. 유사 구절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자, 이런 표현.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니까 자, 유사구조 반복, 유사구절 반복도 자, 운율, 강조의 효과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 시에 자, 주제를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자,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에서 시련이 있을 수 있어. 이 시련을 극복하여 해서 자, 성장하는 과정에 관한 깨달음 뭐 이렇게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제를 실어놨는데 되게 막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일상적인 소재, 우리가 다쳐서 생기는 무릎에 생기는 딱지. 됐어요? 일상적인 소재로 삶의 깨달음을 표현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인간 내면적 성장 과정에 빗대어 표현했다. 요게 이 시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당연히 핵심 제재는 자, 우리가 딱지잖아,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몸에 생긴 것만 딱지가 아니라 마음에 생긴 것도 뭐예요? 상처인데 그걸 일부러 떼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치유되면서 나는 성장하고요, 성숙해진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였습니다. 어려운 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학습 활동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에 드러난 경험과 깨달음을 살펴보자. 자, 어린 시절에 나가 겪은 경험을 정리해보자.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뭐를 달고 살았어요? 딱지를 달고 살았죠. 딱지가 자, 보기 싫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야. 손톱으로 득득 긁어 자, 떼어내려고 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딱지를 그대로 놓아두면
자, 뭐가 세 살이 돋아나 있었다. 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딱지를 떼어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 그냥 막 떼면 세 살이 돋아나기 전에 흉터가 생겨요. 그러니까 상처가 덧나지 않고, 그래서 치료가 잘 되게끔. 자, 그 다음에 딱지를 자, 그대로 놓아두어야 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 살이 돋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 자, 그래 놓고 이제 현재로 와서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의 딱지를 달고 다닌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딱지는 뭐겠습니까? 자,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벌써부터 너희들이 이런 거를 겪을 수도 있지만, 자, 중학교 1학년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자, 마음의 상처를 뭐예요? 겪을 수 있지만, 이 딱지 아픔을 자, 견디며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지금의 나가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자, 몸에 생긴 상처가 딱지를 거쳐 나은 것처럼, 자, 마음의 상처도 마음에 생긴 상처도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자, 그 과정에서 자,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인이. 자, 그 다음 이 시를 바탕으로 삶을 성찰해보자. 마음의 딱지가 생기는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친구들이랑 이해해보자. 뭐 친구들이랑 뭐 서운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자, 요 파트는 이건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스스로 채워보고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풀면서 자, 이걸 문제화 했을 때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큐쌤입니다.